네, 여러분. 1부에 이어서 2부 진행할게요. 네,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 개요예요. 예비 단계니까 예비 창업자랑 생애 최초 두 분들이 꼭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셔야겠죠? 한번 볼게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콘셉트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적인 맥락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은 뭐였어요? 시장도 크고, 그죠? 성장성이 높고, 그리고 가능하면 신기술이고, 요 세 가지. 그죠? 그 신기술이 없어도 시장이나 성장성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매출도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구체화 실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구체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놓은 사람들, 어느 정도 아이템을 그냥 아이디어만 제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즉 실제로 어느 정도 시제품을 만들어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예시편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예비 창업자가 고려해야 될 뭐 주안점 등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죠. 구성 항목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쭉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제인식 파트,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문제인식은 이 제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과 근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 정말 필요했죠?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 말할 필요가 없죠. 네,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죽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되죠. 그런 내용들이 있을수록 좋죠. 근데 실제적으로 필요성과 근거 이 부분은 꼭 적어 주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시장과 고객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고 주로 어떤 고객이 사는지에 대해서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타겟이죠. 여러분이 집중적이 되는 그런 타겟 시장과 고객을 설정해라. 그 시장이 적정한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 요즘에 뭐 챗GPT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뭐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는 뭐 그런 솔루션을 만약에 만든다고 합시다. 그래서 "난 자기소개서를 잘 못 쓰지만 대충 내용을 써 주면 챗GPT가 완성해서 좋은 걸로 만들어 줄 거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고객은 누구죠? 취업 준비하는 분이고 취업 준비하는 분 중에서도 자기소개서에 능숙하지 않은 초보자 그런 청년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요 근거와 이 내용을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취업 준비생에 대해서 몇 명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챗GPT를 이용할 거다라 쓰면 나름 적정해 보이죠. 그런데 시장을 그냥 인공지능 시장을 붙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공지능 시장 중에서도 챗GPT는 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능하면 정말 내 실수요 고객들이 있는 시장을 설정을 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썼을 때 이제 발생하는 기대 효과들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허 문제에 따라서 고민을 하는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누구인지 설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이 뭔가 나왔을 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여기서 이 내용이죠. 이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즉 솔루션이죠. 해결해 주면 어떤 기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아무튼 문제인식의 핵심은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리고 그 문제로 고통받는 시장이나 고객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하면 어떤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 밑에 설명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시장, 특히 고객. 시장이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내용이 크니까
좀 명료하게 고객이라고 얘기하면 훨씬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 가이드에서 지정을 해 줬어요. 고객에게 제공할 가치는 무엇인가? 혜택은. 그래서 어떤 혜택을 줄 때 고객이 거기에 만족하는가? 그러면 만족도가 높을수록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문제가 심각할수록 더 잘 내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거를 살 사람을 정확히 정의하고 그 사는 사람이 이 혜택을 받았을 때 어떤 가치가 누리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저는 구체성이라고 봅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그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개된 평가 지표를 떠나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창의 도전성 요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창의성, 도전성. 그러니까 기존에 남들이 아무도 해결하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문제 하는 경우 그럼 도전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독창성. 독창성은 내 제품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특별한 장점, 핵심 기능입니다. 그리고 차별성. 차별성은 뒤에서도 다루지만 경쟁사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갖고 있는 뭐 이런 장점들이 보통 우리는 차별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솔루션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가지고 이제 한 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해 주는 거 하나가 전통적인 서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보문고 같은 경우죠. 어떻게 돼요? 지하철역에 가장 비싼 땅 자리에 서점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고 직원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책 가격이 싸게 팔 수가 없죠. 근데 인터넷 서점은 가장 임대료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직원 수가 적어도 돼. 택배만을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곳에서 창고를 짓고 인터넷으로 팔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공한 기업이 아마존이죠. 이런 개념들이 도입이 됐고 지금은 이 아마존은 IT를 붙여서 더 혁신적인 기업으로 올라가고 있죠. 초기 컨셉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 교보문고나 이런 일반 서점들이 임대료 비싸고 직원들 많은 거에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싼 데 만들어 가지고 싸게 팔아서 많은 고객에게 가격적인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나간 거죠. 그런 게 이제 차별성이나 독자성에 대한 어필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로직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을 쓰는데 여기에 독창성, 차별성, 창의성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준다는 거고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이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평가를 더한다면 정교성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이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꾸 예를 만들어야 되니까 힘드네.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안경을 쓰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요 앞에 녹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여기서 녹화가 되고 나중에 따로 이렇게 해서 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바로 제 안경에서 보는 제 눈이 시선대로 녹화가 되고 이 녹화가 끝났을 때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숑하고 전송해 주면 좋겠죠. 그죠? 그런 컨셉들이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없죠. 그러니까 도전성이 있어요. 독창성도 있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데? 그 안경에다가 그 많은 영상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뭐 이런 식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정교성.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컨셉만 갖다 놓고 있으면 그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실제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즉 엔지니어, 기술자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해요. 기술자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꼼꼼히 써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개발에 대한 계획 내용이 들어가 주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의 성장 전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뭐겠습니까? 매출을 내야죠. 매출. 그리고 가능하면 투자를 어떻게 받을 건지, 매출을 어떻게 받을 건지,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영상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드림워커라는 하나의 지식 플랫폼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사이트를 운영한다 치면은 사이트의 회원들이 어떻게 늘어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제시를 해줘야 돼요. 사이트 회원이 많이 늘어나야지 그 사이트가 가치가 있고 그 사이트가 이제 더 매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이 앱이나 웹사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매출도 매출이지만 어떻게 회원들을 가입을 시킬 건지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제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파는데 소비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 네이버나 쿠팡에 올려서 판다. 이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그 정도를 쓰는 거는 성장 전략이 기본이지 성장 전략을 잘 썼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쓴 거야. 그럼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런 스토어를, 제품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단시간 많이 팔 수 있죠? 그걸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입소문 마케팅을 위해서 뭐 맘카페나 이런 데다가 해서 우리가 좀 서비한다. 아니면 고객 체험단을 모집한다. 뭔가 참신한 전략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 제품을 팔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매출을 찍거나 빠른 시간 안에 회원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게 성장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팀 구성입니다. 실은 팀 구성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부분은 되게 또 우리 그 중기부에서도 되게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사업 계획서에 보게 되면 그 소속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누구와 누구인지 모르도록 이렇게 좀 마스킹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제가 아주 유명한 국내 유수의 대학교를 나오고 유수의 대학교에서 뭐 핵심 인재 아니면 대기업에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유 뭐 훌륭하시니까 서류 합격. 진짜 이런 게 하진 않았겠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서류 합격된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가능하면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마스킹 처리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게 좀 좋은 부분들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팀 구성에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어떤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 쪽 이론에서는 스타트업이 뭐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많은 것들이 없죠. 그냥 대표자의 의지나 대표자의 역량이 전체 회사의 최소한 30%, 많으면 70%까지라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자는 아니지만 대표자와 서로 같이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삼국지로 얘기하면 동원결의를 했다. 대표자가 유비인데 네, 장비랑 관우랑 도원결이 했어. 이 사람도 이제 팀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 사업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결성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팀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대표 혼자 있는 것보다는 유능한 팀원들이 있는 게 좀 더 보기가 좋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도 보통 그렇게 되죠.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뭔가 스마트한 그런 안경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게 돼야 돼요? 일단 스마트한 안경을 만들려면 개발을 잘 성공시킬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개발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즉 엔지니어가 한 명 있어야 돼. 두 번째가 그 판매 쪽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인지라 관리나 서포트 지원을 잘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직원에 이렇게 대표자 외에 3명이 있으면 한 명은 CTO를 하고 그죠? 만약에 판매 영업은 뭐 CEO가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또 하나 뭐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다 한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도 과부하가 오고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는데 탄력이 좀 제한이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팀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1인 기업이 아예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 초기에 제품도 안 나왔는데 직원이 많아봤자 돈만 나가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팀 구성을 했을 때 좀 더 의미가 생기겠죠. 그런 의미로 한번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주요 변경사항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냐면 PSST는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기 전에 옛날에는 항목에 맞게 내용을 쓰고 내용에 맞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작년 재작년에 이런 사업 계획서 부분이
뭔가 일반적으로 사업 케이스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많이 했죠. 평가를 위해서 좀 억지로 넣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얘기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쓰면 자연스럽게 그 창업자가 왜 창업을 준비하게 됐고 어떻게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 어디까지를 만들 거고 어떤 성과를 낼 건지가 하나의 흐름이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거를 항목했다고 했는데 완전히 합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비 창업 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한 사항, 생존 전략 등은 요렇게 신규 항목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즉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고 생존을 하지 못해서 망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 예비 창업 패키지가 끝난 다음에 너희는 폐업하지 않고 어떻게 생존하면서 회사를 이어갈 건지에 대한 항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이 끝나는 순간 다 돈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초기 창업 패키지나 도약도 최소한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겁나죠. 그래서 자꾸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드랍해요. 그러니까 '아 이건 좀 아니다.' 어떻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가 끝나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서 써라는 얘기죠. 근데 아무래도 실제로 나는 앞으로 뭐 예비 창업 패키지가 되든 말든 예비 창업 패키지가 끝나고 돈이 없든 말든 '어떻게든 사업을 할 거야.'라는 분들이라면 잘 써질 거고 '일단 만들어 보고 생각할게요.'라고 하는 분들은 좀 잘 안 써질 수가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구성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반 현황이 있고 개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템 개요, 창업 배경, 준비 현황, 목표 성과에 돼 있는데 스토리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스토리를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드림 플래닛의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아이템은 뭐 땡땡땡땡 이런 플랫폼인데요. 이런 스타트업이 똑똑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해줄 수 있는 사이트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 사이트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뭐 어떤 공부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갈 때 다양한 멘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한 게 소개일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할 겁니다라고 해도 되죠. 예비 창업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이제 상상이 필요해. 사업계에서도 생각보다 사업계에서가 저도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상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있고 여기서 누가 하면 또 있어. 여기서 한 분은 여러분의 아이템을 이렇게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 여기서 한 분은 위원님 아니 뭐 위원님 하지 심사라고 하지 말고 투자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누구 투자자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회사에 투자해 주세요." 여러분은 투자를 유치를 하기 위한 스타트업이 대표예요.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자금이라고 해서 뭐 심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투자를 받겠다 생각하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하고 우리가 5분 동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 아이템에 대한 소개를 짧고 요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투자자는 어떤 거예요? 1 시간, 2 시간 동안 길게 얘기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템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짧게 짧게 그리고 근거 있고 명확하게 얘기해 준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처음에 주저리 막 30분 1 시간 길게 썼다면 처음엔 그렇게 써도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탈구할 때는 확 줄여 줘야 됩니다. 투자자 앞에서 5분 스피치 한다는 느낌으로 짧게 짧게 얘기한다고 해야 되고 요 개요 요약은 우리가 옛날에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보통 있었죠. 1분 동안 투자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1분 동안에 투자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딱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1분 동안 우리 사업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핵심적인 내용만 탁탁탁 얘기하고 정리해 놨는데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이드를 준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아이템 소개하시고요. 그다음에 왜 창업하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지원을 받으면 어디까지 성과를 창출할 건지 쓰세요라고 네 가지로 이렇게 스토리를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에 대한 무슨 서비스를 하고 있는 땡땡땡의 박준석입니다. 하고 아이템이 소개됐고 저희 아이템은 이러이러한 특징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첫 번째로 얘기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왜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됐냐면 기존에 어떤 그 창업자분들이 많은 문제로 이렇게 고생하는 걸 봤고 이런 플랫폼이 시장이 없는데
이런 시장에 나오게 되면 한 100만 스타트업 분들에게 매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100만 스타트업 시장이 저희 목표가 되겠고, 특히 100만 명 중에서도 창업을 초기 단계에서 준비하는 30만 명 분들이 목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쟁사 대비 차별성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열심히 코딩을 공부해서 파이썬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회원 수는 몇 명 정도 유치했고 어느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이 서비스는 경쟁사 A, B, C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해서 되게 차별화가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좋아요. CEO님, 당신의 말이 마음에 드는군요. 그러면 제가 1억을 드릴 테니까 어떤 식의 성과를 금년 안에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투자위원이 얘기할 거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미 어느 정도 한 30% 정도 개발해 놨기 때문에 저에게 지원을 해주시면 한 7개월, 3개월 안에 빠르게 샘플 MVP를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은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어느 정도 초기 제품을 판매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박람회도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연말의 목표는 매출 1억 원이 제품을 생산해서 런칭하고, 매출은 한 1억 원까지 최대한 목표를 해보는데, 최소한 1,000만 원은 어쨌거나 저희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해주면 개요 부분이 끝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개요를 먼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내 아이템은 이런 거고, 저는 이러이러한 기존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 아이템을 사줄 수 있는 고객은 이러이러한 분들입니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이템을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 저에게 1억을 주시면 여기까지 제품을 만들어서 제대로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 안에 펀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과를 연말까지 산출해서 내년에 더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정리해 주는 거죠. 그렇게 개요 내용을 쓰면 그 개요 내용이 본문의 4가지예요.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요약을 한 3-4줄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맞춰 쓰시는 걸 개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 쓰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본다면 이 세부 내용을 그냥 쭉 쓰신 다음에, 이 개요는 말 그대로 요약이니까 다 쓴 다음에 요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 몰라, 문제인식부터 쓸래? 실현 가능성 쓸래? 다 써놓고 요약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에 스토리를 제가 좀 전에 얘기된 것처럼 하나에 짜고 핵심 요약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써도 돼요. 그렇게 2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에게 좀 잘 맞는 부분을 쓰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요약하는 거를 이제 만약에 베이스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이 왜 필요한지, 그죠? 그리고 아까도 그랬지만 타겟은 누구인지, 제가 이 아이템이 필요한 고객들은 어떤 분들이고 그 고객이 현재 시장 규모나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정의해 주는 거죠. 그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실현 가능성이 원래는 2-2가 제일 중심이었어요. 이게 되게 금년에 바뀐 부분이에요. 2-2는 기본적으로 원래 중심이었지만 이 2-1의 준비도, 우리가 기술 성숙도라고 하는 TRL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시화됐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하이테크 과제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죠. 예비 창업자라고 하더라도 아이디어만 뗄롱 던져서 뽑히는 그런 경우가 성공률이 높지가 않다. 즉 성공률이 높으려면 어떻게 돼요? 비록 내가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지만 한 몇 달 전부터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를 여러분이 어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창업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 패키지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바로 한다고 하는 분은 거의 없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창업 아이템 현황에서 최대한 여러분이 창업을 준비하게 됐던 노력들에 대해서 써줘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 즉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써야 돼요. 이런 부분이 따로 항목으로 나올 정도로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들이 많이 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전 검증,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가면 훨씬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2-1 부분에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2-2는 원래대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내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에 성장 전략. 성장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잘 바뀐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화 추진 전략이라고 이렇게 쭉 팅으로 나왔어요. 자, 여러분 사업화 전략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제가 다른 데서 교육과 멘토링을 많이 해도 정말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제가 뭐 "그럼 넌 잘 쓰냐?" 그러면 저도 잘 네 못 쓰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화 전략이라고 했을 때 특히 첫 번째 제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물건을 만들 때 꼭 빼먹는 게 뭐냐면 인증이나 신뢰성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내 제품을 여러분이 누구한가에 팔 때 내 제품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인증받았다는 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인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요런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핸드폰이 떨어져 가지고 깨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신뢰성 테스트 해야죠. 낙하나 드랍 테스트를 해서 떨어져도 깨지지 않도록 해야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계획도 실은 제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조는 양산을 해야 돼요. 즉 생산 계획이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조하는데 생산 계획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못 쓰면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알고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양산은 안 하고 지원금만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사업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생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좀 양산 계획을 머릿속에 생각해 두고 요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요 사업화 뒤에 뭐가 있냐면 자금 조달 계획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시제품 만드는 비용만 잔뜩 쓰지 양산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물어보죠. "이거 양산비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이제 좀 비현실적으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어 그냥 애매하게 얘기하는 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이 아까도 그랬지만 초기 단계에서 뭐가 중요해요? 매출이 나와야 되죠. 매출 나오려면 양산해야 되죠. 중요한 포인트죠. 중요한 포인트인데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제 영상 보는 분은 그러지 말자. 그리고 좀 쪼끔이라도 시간을 내서 좀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양산이 돼야 매출이 나오잖아요. 시제품만 만들고 어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시제품 만들었는데 성능이 안 좋았거나 문제가 있고 그럼 더 이상의 위험을 사 가 사러 가고 싶지는 더 이상 부담하고 싶지는 않죠.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시제품을 만들고 지원금만 받겠다는 거는 그건 정말 나쁜 그런 생각이잖아요. 어떻게하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내가 진짜 양산을 한다는 생각을 꼭 어찌 됐거나 이렇게 좀 넣어 줬으면 좋겠고 설령 나중에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 잘 안 돼서 중간에 드랍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양산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나중에 뒤에 자금 조달 계획도 잘 써지고 우리가 이 자금 하나만 받고 사업을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창업을 할 때는 자금을 여러 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굳이 중기부자금 이자금을 못 받아도 다른 자금도 받아야 되니까 사업할 때 좀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콘텐츠 아니면 앱 뭐 소프트웨어 요런 쪽이라고 보죠. 요런 쪽이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양산이 없죠. 그냥 만들었으면 이제 오픈해서 서비스하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니면 금형이 없어서 그냥 찍으면은 주문 하면은 나오는 곳 제품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노트나 볼펜 같은 게 그렇죠.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요 볼펜이 요 볼펜이 제가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만든 건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뭐 금형도 없이 바로 나오던데요. 3일 안에 그냥 식어서 그죠. 그런 것들은 그냥 바로 오픈하고 바로 매출로 올리면 되죠. 근데 이런 앱이나 소프트웨어는 바로 매출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있고 일단은 회원을 좀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운로드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회원 유치를 어떻게 할 건지도 어 사이트적인 측면에서는 양상 계획하고 비슷해요. 회원이 많이 돼야지 어떻게 돼요? 매출이 나오든지 투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이테크 중에서 이자금 받고 매출이 못 나오는 그런 고단위 하이테크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 개발 이런 거. 그죠? 보통 신약은 개발하는 데만 해도 뭐 벌써 뭐 5년 이상 뭐 이렇게 걸리죠.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받아도 어차피 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회사는 돈이 부족하니까 이 개발할 때 나름대로 뭔가의 목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연구개발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단계별로 어떻게 내가 투자를 이끌어낼 건지 써야겠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반대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뭔가 하이테크 그런 기술들도 있죠. 뭐 전기 뭐 이런 거, 전기차 이런 내용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랜 기간 다년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투자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단계별로 실적을 내면서 올라갈 건가 그런 내용들을 써주는 거고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긴 게 사업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업화의 내용이 되게 포괄적이지만 예전에는 두 개였어요. 뭐였냐면 라떼는 자꾸 라떼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수 그리고 수출 두 가지였어요. 자, 국내에 어떻게 팔고 해외에 어떻게 팔래? 옛날엔 이렇게 나눠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업화라고 그냥 뭉뚱그려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종전적인 사업화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 매출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런 개념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고, 그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고, 영업을 어떻게 할 건지. 어? 초기에 여러분의 제품이 브랜드가 없을 때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되게 잘 써야 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좀 리얼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약간 정말 좀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맞게 썼다면 대단히 타당한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저는 플러스 아까 얘기했지만 제품이면 양산, 일반 앱이면은 이제 유저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들도 써줄 수가 있다라고 좀 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화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하나로 했기 때문에 내수 수출이라고 했던 경우에는 실은 수출이 잘 안 되는 아이템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템이 혁신성이 높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공란만 생기고 힘들었는데 우리가 참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마일스톤이라 그래서 내가 달성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 생활 계획표 쓰듯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잘 쓰는 거고 역시 디테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생존율 재고. 자,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하면서 생존율이란 게 뭐죠? 창업이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죽음의 계곡에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맨 처음 방송에서 전체적인 맥락 때 다뤘죠. 그래서 죽음의 맥락하고 되게 관계가 깊어요. 처음에 자금이 없으면 망해요. 그 다음에 개발에 실패하면 망해요. 그죠? 그 다음에 판매에 실패하면 망해요. 이익이 안 나면 망해요. 그렇죠? 이 네 가지. 이 세 가지는 죽음의 계곡, 이거는 계승.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관점을 보고 요거를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생존율 제고. 생존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다. 자, 예비 창업 여러분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 자금이 예를 들면 3억이라고 쳐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만약 1억을 받았어. 그러면 부족한 2억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 요게 생존율 제고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있지만 제대로 개발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유능한 전문가나 이런 교수진들한테 검토를 받아야겠죠. 그죠? 자문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생존율 제기호죠. 왜냐하면 개발에 실패하는 순간 그 사업은 망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품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매출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 실패를 막을 건지, 그리고 판매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익 관점에서는 아마 생각보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안 다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안 다뤄도 부족한 자금, 그리고 개발을 어떻게 완성시킬 건가, 그리고 초기에 판매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존율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그래서 제가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갔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두 번째, 지원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상식에 의거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자금 쪽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해드린다면 저희 사업이 만약에 3억이 예산이 든다. 그러면 1억은 여기서 받았다 쳐. 그럼 2억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미리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플랜이 있어야지 그냥 기관 가서 대출 받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약간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자금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서울시 자금 중에서 괜찮은 이제 안심금리 자금 올렸는데 한 분이 바로 막 욕하더라고요. "에이 퇴." 하고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이 떨어지셨나 보다.'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진짜 떨어지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항목이니까 그냥 써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뭐든 거든 간에 그래서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체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쓰신 분들이 저는 그런 정성들이 훨씬 더 '사업을 제대로 준비했구나.'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자 현황, 말 그대로 대표자 현황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강화가 됐습니다. 4- 외부 협력 방안이라고 써 있어요. 외부 협력. 이거는 창업자 혼자 힘으로는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움을 주는 분들이 필요해요. 판매를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투자를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공서도 여러 가지 입장에서 도움 줄 수 있죠. 특히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되면 해당 기관들이 여러분들에게 멘토링도 제공하고 IR도 제공하고 투자자 만날 기회 제공하고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관인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느냐, 아무래도 많은 네트워크와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정보도 빨리 얻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 웃는 소리로 외향인과 내향인 그러는데 조금 외향인들한테 좀 웃어주는 거죠. 외향인들이 이제 명함도 많이 받고 그 네트워크 내용을 넣을 수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장기 사회적 기업 교육 도입인데 요건 그냥 ESG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돼요. ESG. ESG 계획을 좀 쓰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팀 구성은 4-1-2가 제일 크죠. 대표자랑 팀 현황. 그리고 특히 대표자. 요게 큰 거다. 성장 전략의 핵심은 사업화 계획이 제일 크다라고 보게 되겠죠. 실현 가능성은 특히 차별화 방안이 중요한데 요 창업 아이템 현황이 특히 이 준비성이 들어갔다고 해서 아까 말했겠지만 요런 사전에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들어가는 거를 잘 어필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트렌드랑 좀 맞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목표 시장 현황에서도 생각보다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준비 안 할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되죠. 그래서 항목별로 나중에 내용을 쓰다 보면 나는 어디인가 하면서 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요에서 요약을 잡아주고 요거는 늘려 쓴다라는 개념의 느낌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 요약 작성 요령에서 창업 아이템 개요라고 나와 있어요. 창업 아이템 개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명칭 및 범주. 그래서 명칭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명, 브랜드명이겠죠. 브랜드명을 쓰고 범주는 뭐냐 관련된 어떤 분야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그런 내용들은 없지만 여기 앞에 있는 내용 부분들이죠. 특히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미지 파트입니다. 이미지. 이미지는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품, 눈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모델링 같은 것도 좀만 하시면 금방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필요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앱을 만든다. 그러면 앱에 대한 코딩은 안 했더라도 앱에 대한 기능이나 컨셉들을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든 아니면 하다못해 손이든 아니면 XD나 뭐 파르마 제플린 같은 투영 프로를 쓰든 뭘로 쓰든 간에 할 수 있죠. 디자인으로 그리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냐면 그 뒤에 여러분 예시 자료들을 보면 이 예시 자료들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텍스트만 잔뜩 써 놨어요. 근데 그거 보고 여러분이 텍스트만 똑같이 따라 쓰면 안 돼요. 왜? 텍스트만 보고 그 아이템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생각해 봐요. 눈으로 봐야지 그 아이템이 뭔지 알죠. 근데 말로만 한다고 그 아이템이 이해가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로 보여주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도 들어가고 본문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미지랑 표 작업을 잘해야 사업 개설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는 어떤 거냐면 길게 쓰는 내용들을 최대한 요약해 줄 때 많이 쓰는 거고 이미지는 내 제품에 대해서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컨셉이다라는 거를 제대로 이렇게 시각적인 걸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 쓸 때 뒤에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예시 자료도 나오잖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쓸 때 텍스트로 쓰는 거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초안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내지는 마세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사업계에서 텍스트를 수정하면서 좀 말이 너무 중복되거나 아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투자자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을 너무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좀 요약해서 표로 정리해 주고 눈에 보이게 긴 말 필요 없이 이거 사진으로 보시죠 그러면. 사진 몇 장 보면 아이템이 이해되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럼 뭐 긴 말이 필요 있어요? 없죠. 아이템 보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져가는 게 대단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창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 이런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얘기했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용들은 나중에 좀 훑어보는데 요 정도 하나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 경쟁자가 없을 경우 고객이 관점에서 경쟁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대단히 세련된 표현으로 써주셨어. 그래서 아마 되게 훌륭하다 막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 훌륭한 표현을 못하니까 좀 얘기 드리면 기존에 경쟁사가 없다라는 얘기는 대단히 오만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비슷한 제품이 없다라는 거는 내 제품이 독창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기존 제품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뭐라도 하고 있었겠죠. 내 제품이 없었을 때. 그러면 안경을 안 쓰고 있을 때는 돋보기는 그럴까? 뭐 렌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튼 만약에 기존에 어떤 제품이 없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고 그럼 그때 어떤 걸 썼느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내 제품이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난 경쟁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대단히 위험한 표현이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걸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실현 가능성. 그래서 여기 앞에 목표 시장 현황 분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사업이 혁신적이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만 올라간다고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요즘에는 솔직히 약간은 정보기관이 하이테크 기술들을 위주로 뽑아주는 경향이 있죠. 근데 제가 시장에서 봤던 많은 스타트업들은 하이테크를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나? 볼 수 있어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막 예전에 막 사물 인터넷 막 인공지능 그랬잖아요. 제대로 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IoT 제품들 중에 제대로 막 엄청 잘 팔린 거 있으면 몇 개만 얘기해 봐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고 찾기도 쉽지 않아요. 하이테크 제품은 생산비도 많이 들고 개발비도 많이 들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닐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성공하는 제품들을 제가 사장님들을 많이 보면 마켓, 즉 시장이 넓고 그죠? 그리고 성장,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에 마진, 이익률, 이익률도 있는 사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잘 됐지.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내 제품 사줄 수 있는 고객이 있다던가 그런 게 잘 됐지. 하이테크만 해서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제품이 하이테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해주는 이유는 대단히 고성장을 많이 합니다. 막 연 40%, 50%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한 번 성공을 하게 되면 엄청 큰 빅히트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하이테크 여부는 둘째 치고 시장이 좋아야 되죠. 그 목표하는 시장이 명확하고 내 제품을 사줘야 되는 사람이 확실해. 내 제품을 사줘야 되는 사람이 확실하다는 내용은 위에서 필요성에서 여러분이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은 정확하게 필요한데 시장과 내 제품을 사줄 수 있는 고객을 정리해봐요. 그럼 이 고객이 확실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사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목표 시장 분석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장률이죠. 고성장을 하는 아이템일수록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시장이 넓고 성장성이 높은 거. 저는 그거를 혁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유망 창업 아이템, 초기 창업도 마찬가지지만 혁신 아이템의 자금을 지원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에 우리 제품은 명확히 고객이 있고 확실한 시장이 있고 그리고 성장성이 큽니다라고 어필할 수 있을 때 대단히 좋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게 이 부분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당신 제품이 유망하고 성장성도 있고 좋은 거 알겠어. 그러면 근데 제품 개발에 실패하면은 사업의 의미가 없잖아. 어떻게 만들 거야? 정확히 설명해 봐. 요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제품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그러니까 이 선행 연구라고 하죠. 기존에 이 자금 신청을 전에 어떤 노력을 했어.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써 있죠. 신청 시점까지 확인된 실적, 시장의 반응. 여기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설문조사 같은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서 사전 검증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해요. 하다 보니까 저도 막 갑자기 막 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 준비 현황은 정말 이 아이템에 대해서 그냥 아이디어 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노력을 많이 했으면 그걸 써줘야 돼.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나누는지 제가 샘플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이렇게 돼요. 뭐냐. 아이템을 했으면 여러분이 기획을 했겠죠. 그러면 기획을 했으면 기획 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해볼게요. 디자인했죠? 디자인을 할 때 보통 뭐 스케치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3D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돌리기도 하죠. 그리고 디자인한 다음에 이 디자인이 맞는지 3D 프린터를 한번 출력해 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디자인 목업이라고 해서 목업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설계해 봐요. 설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형상을 만드는 기구 설계. 그리고 IoT 제품 같은 경우는 회로 설계. 회로 설계 뭐 있어요? 회로도, 블록도, 기구 설계도 마찬가지로 각종 설계 도면들이 들어가죠. 이런 거 준비한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펌웨어 이런 것도 여러분이 어떤 내용들을 써줄 수가 있죠. 뭐 ERD라던가, 그죠? 아니면 어떤 구성도라던가 써줄 수 있죠. 이런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샘플을 만들죠. 그래서 MVP. 나중에 이거 하다 보면 MVP 다 만들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MVP 만들어 왔는데 이걸로 바로 런칭은 못 하겠고 한 번 정도 좀 업그레이드 해서 가겠다. 이런 것도 선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진행 결과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심지어 예를 들어서 나는 기획도 안 돼 있는 거야. 요 기획 전 단계도 있어. 기획하기 전에 무슨 단계예요? 그냥 머릿속에 아이디어만 있을 때. 그죠? 아이디어만 있는 분들이 뽑힐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은 디자인한 분이 커요? 디자인이 더 연구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설계까지 갔으면 더 많이 간 거예요. 샘플 만들었으면 더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성을 높였으면 여러분이 할 말이 많죠. 그리고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도 정확히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잘 된 분들 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비 창업이든 초기 창업이든 여러분이 넣는 아이템에 대해서 아이디어만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그동안 노력했던 걸 얘기해라는 얘기죠. 즉 여러분이 이 얘기를 봤을 때 내가 선정이 되려면 뭔가 기존에 노력을 해서 결과물들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과를 하라고. 그리고 시장의 반응. 이런 내용들 가지고 어필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무슨 창업대회에서 입상한 것도 성과고. 그렇죠? 뭐 해커톤 대회나 이런 데서 가서 입상한 것도 성과고, 시장이 반응한 것도 성과고. 여러분이 만약에 앱을 했으면 제대로 된 앱을 만든 건 아니지만 정말로 이제 딱 뭐 게시판 딱 하나 있는 그런 간단한 앱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그러죠. 아니면 그냥 프론트만 빠르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포인트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실험 방안은 구체화되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체화된 내용들을 쓰는 거는 파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오늘 얘기를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IoT 제품을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눈에 안경이 있어. 그럼 이 안경에서 뭔가 여기서 등이에요. 네. 빨간색 이렇게 칩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내장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를 쭉쭉쭉쭉 해가지고 서버로 보내. 그죠? 아니면 이제 중계기로 보내거나 서버로 보내. 그래서 이제 영상을 다 녹음해가지고 서버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이거를 앱으로 볼 수 있는 IoT를 만들 거야. 뭐 이런 걸 하나 한다고 합시다. 갑자기 나도 하고 싶네. 갑자기 저도 하고 싶어요. 막 그게 사업해서 쓰고 막 지원하고 싶은데요.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안경을 어떻게 만들 건지 써야 돼요. 그럼 안경을 어떻게 만들 건지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죠. 그리고 안경에 대한 설계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 외관에 대한 기구, 그리고 회로, 요거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앱이 있죠. 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 소프트, 앱도 마찬가지로 앱에 대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앱 같은 경우 이렇게 핸드폰 모양 같은 거 그려놓고 뭐 뿅뿅뿅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구성들, 디자인들, 그리고 여기서 기능 1, 2, 3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뭐 이런 거, 이런 내용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아마. 1번 전체 최종 제품이 어떻게 나올 건지 설명을 해줄 거고, 2번 디자인은 이렇게 할 거다. 3번 설계는 이렇게 할 거야. 설계할 때 3-1 기구, 3-2 회로, 3-3 소프트웨어, 앱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 구체적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아이 대표님 저는 이거 그냥 아이디어만 있을 뿐이지 이런 개발적인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데 그럼 몰라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데까지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외주 개발사들이랑 이렇게 협력을 좀 받을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그래가지고 정부기관에서 센터 같은 데서도 이런 개발 쪽을 도와주는 센터들도 많이 있잖아요. 민간 회사를 있어도 되지만 비용 문제가 있다면 정부기관을 해도 정부기관도 이런 정부 예산은 돌아가기 때문에 잘하는 데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산출물들은 어디가 낫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템을 진짜 내 아이템처럼 생각해주고 고민해주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줄 때는 가능하면 엔지니어들이 도움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엔지니어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쓰기가 쉬울 거고 도움을 청하는 법도 알 거야.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창업하기가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엔지니어만 주는 게 아니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개발은 못해도 스티븐 잡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개발 못했잖아요. 개발은 못했지만 스티븐 잡스는 사업을 잘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판매 쪽이나 이런 쪽을 잘 입었고 소비자의 반응을 잘 훑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데까지 쓰고 부족한 거는 천천히 보완하고 가능하면 이 구체화에서도 그림 정도나 이미지가 있으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차별화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하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How to make and sell을 통해서 이윤을 확보하는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쓰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런 마케팅 시스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볼 수도 있죠. 고객을 어떻게 발굴할 거고 고객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그런 내용을 쓰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심플하게 쓰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심플하게 쓰면 수익 모델입니다. 이 제품이 예상 판매가가 뭔지 쓰고 어떻게 이 제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갈 건지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했지만 이 안경이라고 합시다. 안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안경 판매 수익이 있죠. 그죠? 안경 판매 수익 모델 1번 안경 판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이 안경에서 데이터하면 아까처럼 이 서버 같은 데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이 서버랑 앱에서 요 부분 서버랑 앱에서 이거죠. 한마디로 그럼 서버는 공짜로 쓰냐고? 아니죠. 서버 이용료를 내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수익 모델은 두 가지죠. 안경 판매. 뭐 이 안경은 특수 안경이니까 10만 원. 한 개당 10만 원. 그리고 이 안경에 대해서 서버 이용료를 우리가 구독료로 받을게요. 구독료는 뭐 어쩌다가 해가지고 요금별로 1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한 사람이 이거를 샀을 때 일단은 10만 원 들어오고 매달 만 원씩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생존율 제고, 생존율 제고에서는 신생기업이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기술, 아까 얘기했죠. 제품 개발에 실패하면 어떡하냐. 판매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경영적 요소라고 해서 자금 있었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자금, 개발, 판매, 죽음의 계곡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조직이 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이런 경우를 좀 쓰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아무튼 요 세 가지 정도는
어떻게 써라라고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생존하기 위해서 중장기 전략을 써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 자금 조달하고 자금적인 면에서 조금 더 겹치긴 하지만 어 예를 들어서 좀 더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어쨌거나 개발에 대한 성공도 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창업자가 이 세 가지가 진짜 다 필요합니다. 정말로. 뭐냐면 내가 지금 뭐 하나 자금을 받아 놔도 다음 라운드로 가기 위해서 내가 돈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받아 놓는 게 좋겠죠. 그럼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또 연구를 해야 돼.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도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보강해야 될 건지. 그리고 애초에 여러 번 만들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처음에 그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이럴 때 자문 같은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판매도 마찬가지죠. 제품에 대한 기획이나 브랜드, 그리고 이제 제품명, 하다못해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상표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다시 만들면서 돈이 또 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쓰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일정, 협약 기간 내 목표 방안, 사업 전체 로드맵, 정부 지원금 집행 계획, 기타 자금 조달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가장 사업에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이쪽에서는 조금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성이 큰 건 요겁니다. 협약 기간 내 목표 달성 방안. 협약 기간. 협약 기간 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최종 결과. 최종 결과물. 그리고 가능하면 목표를 조금 조기 달성하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죠. 왜냐면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 우리 12 월까지 다 만들 거야 했더니 3 월이 돼도 못 만들고 있네.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왜냐면 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제때 못 맞추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툴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표를 한 3개월 앞당겨도 겨우겨우 달성할 정도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압축해서 일찍 하려고 하는 게 바세가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결과물을 되게 명확하게 이미지 등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고 명료하게 얘기해 줄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안경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거 할 거예요.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그죠? 무게는 30g 이내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정확히 써 달라는 거죠. 검은색, 은색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 거고요. 뭐 이렇게 되게 써 줘야 되고 이 안경에 대한 시안도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앱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리드 앱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다 써줄 거고 이미지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최종 성과물은 여기에 나오기보다는 여기 앞에 위에 우리 솔루션 쪽에 들어가는 게 좋죠. 다만 최종 평가물을 언제 달성할 건지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이 뭔지 좀 명시해 주고 그래서 아까도 있었지만 요런 아이템들에서 최종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디자인도 있죠. 그리고 설계도면도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게 샘플, 시제품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앱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벌써 최종 결과물 4개 나오죠. 맞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하면은 요 최종 결과물 중에서 주요 목표라고 했을 때 고용에 대한 목표도 있을 수 있죠. 직원 2명 채용한다.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투자 유치에 대한 목표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안경을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펀딩을 500만 원 이상 모금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써달라. 즉 협약 기간 내 목표는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꼭 지킬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목표도 얘기합니다. 실은 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 나중에 이 부분들이 여러분이 분들은 취합이 돼 가지고 국회에 보고가 되게 되고 나중에 국회에서 '아 사업을 잘했구나. 더 많은 예산을 내려줄게.' 뭐 이런 결과 등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협약 기간 내에 목표가 너무 저조하신 분들, 너무 낮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탈락의 사유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쓰면 애초에 비현실적으로 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탈락의 원인이래. 그래서 가장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100 인데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 한 150에서 200 될 것 같다. 그러면 150에서 200 정도 쓰시는 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전체 로드맵이라고 맨 처음에 나온 거는 제품이 양산
매출 실현, 이윤 확보될 때까지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 전체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아까의 그 중장기 계획입니다. 겹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3년, 24년, 25년이에요. 내가 지원받고자 하는 거는 지금 23년에 대한 계획서를 쓰고 있어요. 23년에는 내가 제품을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펀딩까지 하는 게 목표예요. 24년에는 제품을 1000대 이상 생산해서 이때는 이제 그 여기저기 뭐 쿠팡이나 이런 데 입점하고 매출도 한 뭐 2억 정도 찍는 게 목표야. 이때부터는 매출도 한 10억 되고 수출도 하는 게 목표야.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의 목표는 이렇게 잡는 건데 이 23번은 어떤 목표예요? 협약 기간 내 달성 목표. 그죠? 그리고 24, 25까지는 사업 전체의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관공서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사업 전체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관공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매출할 수 있냐? 그리고 매출이 되려면 양산돼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윤도 있고 조금 더 얘기하면 투자 유치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지혜 자금 조달하고 중복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고용도 들어갈 수 있고 특히 아까처럼 하이테크 뭐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중간 연구 단계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거를 설명해라 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은 기준에 맞게 여러분이 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써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에서는 경영 능력, 경력 학술, 기술 노하우,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 쓰는데요. 가능하면 경험, 교육 이수, 수상 실적 이런 것들 쓰는데 말로만 쓰지 말고 실제로 했었던 거에 대해서 상장이나 아니면 교육 수료증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이미지로 넣어주세요. 그래야 증빙이 되죠. 내가 뭔가를 노력했다고 했으면 그 노력한 결과물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가능하면 그쪽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어쨌거나 대표자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근데 겸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보잘것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 진짜 보잘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왔습니다라고 잘난 척을 하지도 말고 너무 겸손하지도 말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오히려 돋보이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든 내 자신의 장점을 표현하는 것도 CEO로서의 능력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 능력 중에서 핵심 능력도 보여주고 너무 자잘한 건 필요 없겠지만 이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예를 들면 창업 교육을 받았다라던가 그죠? 아니면 이 제품과 관련해서 무슨 실적이 있다던가 뭐 디자인 상을 받았다던가 그러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협력자 외부 기업, 기관, 전문가 이분들과 어떻게 협력할 건지 아무래도 협력사를 미리 정해놓고 미리 교류를 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이 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시지만 이런 사업들에 뽑혔을 때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성과를 내려면 바로바로 사업비 쓰고 쫙쫙쫙 해야 되는데 그게 미리 세팅된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돈 받고 나서 협약되고 나서 한 몇 달 고민하다가 갑자기 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시제품 나오다가 사업 끝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된 분들이 사업 받고 바로바로 돈 써서 성과 내라. 실은 그런 내용들이 이 전체 내용에 함축되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못 써도 물론 선정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따라가 주는 게 여러분들이 이 사업 취지에도 맞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를 가지고 뒷내용을 썼는데요. 실은 초기 단계나 이런 쪽에서도 거의 내용들이 차이들은 거의 없어요. 초기 단계에선 나중에 요거 들어갑니다. 추진 성과. 다 똑같은데 자, 1년 동안 자금 주고 했지. 그러니까 어떤 성까지 성과가 있었니? 즉 예비 단계의 성과에 플러스 난 성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는 성과 중심적입니다. 즉 매출을 많이 찍어야 되고 매출 투자 이런 쪽에 대한 성과예요. 대놓고 써 있습니다. 자, 예비 단계에서는 제품의 완성이 중요했어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매출 실현. 그래서
매출이 실현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이 유리한 거고, 지금 매출이 실현되진 않았지만 제가 초기 단계 지원을 한 번 더 해주시면 확실하게 매출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 단계 때는 매출이 없어도 돼요. 제품만 잘 나와도 돼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가능하면 빠르게 매출이 올라간다는 내용을 사업 케이스에 여러분이 어필을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성과가 있었던 분들에게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존에 성과가 없었던 분들은 이 초기 창업 지원 단계 내에서 성과가 명확하게 나온다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도약 단계인데, 도약 단계도 마찬가지 성과,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는가, 그래서 스케일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약 단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해보셨기 때문에 초기 단계하고는 크게 비슷하지만, 여기서 시장 확대, 즉 매출이 한 3억 나왔어. 그럼 매출 30억으로 시장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넓은 시장에서 매출을 쫙 올릴 수 있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매출에 곱하기 몇 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받아서 나중에 출구 전략이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투자 베이스다. 그리고 투자가 아니라면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확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달라.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많이 길었죠. 네, 창업가에서 작성 가이드에 대한 설명들을 좀 어느 정도 드렸어요. 아무래도 제가 실제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 좀 약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남아있지만, 제 말씀이 요지는 어느 정도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상 올라오고 내용 같은 거 보고 혹시 또 실제 내용이나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좀 다양한 사례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한번 시연이라던가 이런 거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1시간 이상이 그 영상을 요청한다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1시간이 넘었어요. 그죠? 네. 참 장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바쁜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진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팁들을 저도 고민해 보면서 접수하기 전까지 좀 더 영상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 주세요.